만약 영국 시아버지를 한국의 온돌 찜질방에 데려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70세 영국 신사, 시아버지 존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며느리 지은은 망설임 끝에 존을 온돌 찜질방으로 데려갔죠. 그게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엔 거부했던 존은 황토 온돌방에 누운 지 단 5분 만에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10년 동안 그를 괴롭혔던 만성 통증이 따뜻한 바닥 위에서 서서히 녹아내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존은 귀국을 3번이나 연기했고 동네 한국 할아버지들과 친구가 되었으며 영국 주치의조차 놀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급기야 영국으로 돌아가서는 자신의 집 거실을 한국식 온돌로 개조하기에 이르렀죠. 한국 며느리의 유쾌한 상상, 과연 온돌이 만든 70세. 영국 신사의 인생 역전 드라마는 어떤 결말을 맞았을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문화 현상과 사례들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시나리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박지은입니다. 영국인 남편 데이비드와 결혼한 지 4년째예요. 시부모님과의 관계도 이제 제법 편안해졌죠. 시아버지 존이 한국을 처음 방문하신 건 작년 3월이었습니다. 70세셨어요.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뵌 존은 지팡이를 짚고 계셨습니다. 걸음마다 불편해 보였고 캐리어를 끌 때마다 허리를 움켜쥐셨어요. 차 안에서 존은 자신의 건강 상태를 담담하게 설명하셨습니다. 20년 동안 허리와 무릎 통증에 시달렸다고요. 영국에서 여러 병원을 다녔지만 차도가 없었고 매일 아침 7알의 약을 복용한다고 하셨습니다. 셋째 날 아침, 저는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온도를 경험해 보시는 게 어떻겠냐고요. 한국 전통 난방 방식인데 바닥이 따뜻해서 건강에 좋다고 설명했어요. 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바닥 난방이라는 개념 자체가 낯설었던 거죠. 영국은 라디에이터로 공기를 데우는데 바닥을 데운다는 게 이상하다고 하셨어요. 데이비드가 설득했습니다. 한 번만 경험해보자고, 한국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것이라고 했어요. 이틀 동안 고민하던 존이 결국 동의하셨습니다. 찜질방에 도착했습니다. 찜질복으로 갈아입고 황토방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존이 조심스럽게 바닥에 손을 댔습니다. 따뜻했어요. 뜨겁지는 않았지만 부드러운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전해졌죠. 신기하다는 표정이었어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이게 온돌이라고, 바닥 아래에서 열이 올라와 바닥 전체를 고르게 데운다고요. 한국에서 수천 년 동안 사용해온 난방 방식이라고 했어요. 존이 천천히 바닥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엉덩이와 다리를 통해 온기가 전해졌거든요. 이제 누워보시라고 했습니다. 존이 조심스럽게 등을 바닥에 댔어요. 그 순간 존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온몸이 바닥과 닿는 순간 따뜻함이 등 전체를 감싸기 시작했어요. 허리, 등, 어깨, 뒷다리까지. 바닥의 온기가 몸속으로 스며드는 느낌이었죠. 존이 눈을 감았습니다. 표정이 점점 편안해졌어요. 긴장했던 얼굴 근육이 풀리고 굳어있던 어깨가 내려갔죠. 호흡도 깊어졌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존은 여전히 눈을 감고 누워 계셨어요. 땀이 조금씩 나기 시작했지만 불편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존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20분, 30분. 시간이 흘러도 존은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40분쯤 지나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시냐고요? 존이 천천히 눈을 뜨셨어요. 놀랍다고 하셨습니다. 바닥이 자신을 감싸는 것 같다고요. 라디에이터 난방은 공기만 데우는데 온돌은 몸 전체를 직접 데우는 느낌이라고 했어요. 특히 허리 부분이 정말 편하다고 하셨죠.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허리를 펴고 무릎을 구부려 봤어요. 그리고 놀란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통증이 덜하다고 20년 만에 이런 느낌은 처음이라고요. 얼마나 있었냐고 물으니 10분 정도 지난 것 같다고 하셨어요. 40분이 넘었다고 하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다고 하셨어요. 나가는 길에 존이 계속 뒤를 돌아보셨습니다. 황토방을, 그 따뜻한 바닥을 보며 다시 오고 싶다는 표정이었어요.
차 안에서 존은 온돌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셨습니다. 왜 영국에는 온돌이 없는지, 왜 아무도 이걸 모르는지 궁금해하셨죠. 정말 신기한 발명품이라고 바닥을 데운다는 생각을 어떻게 했는지 놀랍다고 하셨어요. 그날 밤 존은 침대에 누워서도 온돌 바닥이 그리웠습니다. 침대 매트리스는 푹신하지만 차가웠어요. 온돌 바닥의 그 따뜻함이 그리웠죠. 혼잣말을 하셨습니다. 내일 다시 가야겠다고, 그 바닥에 다시 누워야겠다고요. 20년 만에 처음 느끼는 희망의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존은 일찍 일어나셨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이나 빨랐어요. 온돌 바닥이 생각나서 잠을 설쳤다고 하셨죠. 아침 식사를 빨리 마치고 찜질방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오전 9시, 문이 열리자마자 도착했어요. 곧장 황토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어제 그 온기가 존을 반겼어요. 존이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임 없이 바닥에 누우셨습니다. 등이 바닥에 닿는 순간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그래, 이 느낌이야. 이걸 그리워했어. 표정에서 그런 감정이 읽혔죠. 존은 온돌 바닥의 따뜻함에 대해 더 깊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따뜻한 게 아니었어요. 라디에이터처럼 피부만 데우는 게 아니라 온기가 몸속 깊이 스며드는 느낌이었죠. 특히 허리 부분이었습니다. 온돌 바닥에 허리를 대고 있으면 굳어있던 허리 근육이 서서히 풀리는 게 느껴졌어요. 20년 동안 긴장했던 근육들이 온기를 받아 이완되는 거죠. 무릎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리를 쭉 펴고 무릎 뒷부분을 바닥에 밀착시키면 관절 깊숙이 온기가 전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염증으로 뜨겁던 무릎이 온돌의 따뜻함으로 진정되는 것 같았죠. 1시간이 지났습니다. 존은 여전히 누워 계셨어요. 땀이 많이 났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따뜻해지는 느낌이었거든요. 일어나서 물을 마시고 다시 누웠습니다. 이번에는 옆으로 누웠어요. 옆구리와 허벅지가 바닥에 닿았죠. 그 부분도 온기를 받았습니다. 다시 뒤집어 엎드렸습니다. 배와 가슴이 바닥에 닿았어요. 앞쪽도 따뜻해졌죠. 존은 온돌 바닥의 모든 면을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2시간이 지나서야 일어나셨습니다. 몸이 완전히 달라진 느낌이었어요. 가볍고 부드럽고 유연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 존이 멈춰 섰습니다. 무릎이 덜 아팠어요. 여전히 약간의 통증은 있었지만 어제보다 훨씬 나았죠. 그날부터 존의 일상이 바뀌었습니다. 매일 오전 9시에 찜질방에 가서 오후 2시까지 온돌 바닥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주로 황토방에 계셨죠. 황토방 바닥이 가장 좋았습니다. 온도가 적당했고 황토 특유의 부드러운 느낌이 있었어요. 존은 이 바닥과 사랑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존은 온돌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하셨어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온돌은 바닥 아래 공간에서 열을 만들어 돌과 흙을 통해 열이 전달된다고요. 그래서 열기가 부드럽고 오래 지속된다고 했어요. 존이 감탄했습니다. 과학적이면서도 자연스러운 방식이라고요. 전기나 가스로 직접 공기를 데우는 것보다 훨씬 건강에 좋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일주일이 됐습니다. 존의 몸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가장 눈에 띈 건 수면이었습니다. 온돌 바닥에서 시간을 보낸 날은 밤에 깊이 잠들었어요. 통증 때문에 자주 깨던 게 줄어들었죠. 아침에 일어날 때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허리와 무릎이 굳어서 일어나기가 힘들었는데 이제는 훨씬 수월했어요. 온돌이 근육을 풀어준 덕분이었죠. 지팡이에 의지하는 정도도 줄었습니다. 여전히 들고 다녔지만 예전처럼 무게를 실어 짚지는 않았어요. 일주일째 되는 날 저녁, 존은 진통제를 먹지 않았습니다. 통증이 견딜만 했거든요. 온돌이 진통제 역할을 해준 거였죠. 그날 밤 존은 생각했습니다. 온돌이 자신의 삶을 바꾸고 있다고요. 단순한 난방이 아니라 치유의 도구라고 느꼈습니다. 2주째가 됐을 때 존에게 특별한 일이 생겼습니다. 온돌 바닥 위에서 친구를 만난 거예요. 황토방에 매일 오는 한국 할아버지 3분이 계셨습니다. 김할아버지, 박할아버지, 이할아버지였죠. 모두 70대 후반으로
10년 넘게 매일 이 온돌 바닥을 찾아온다고 했어요. 처음 며칠은 서로 조용히 누워만 있었습니다. 언어가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온돌 바닥은 말이 필요 없는 공간이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 김할아버지가 손으로 바닥을 두드리며 웃으셨습니다. 굿이라고 하셨어요. 존도 웃으며 예스, 베리굿이라고 답했죠.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온돌 바닥 위에서 국적과 언어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같은 따뜻함을 느끼고 같은 편안함을 경험하는 것만으로 충분했죠. 네 사람은 나란히 누워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옆 사람을 보며 웃거나 고개를 끄덕이거나 그런 소통이면 충분했어요. 박할아버지가 어느 날 자신의 허리를 가리키며 페인이라고 했습니다. 통증이라는 뜻이었죠. 그러고는 바닥을 두드리며 굿이라고 했어요. 온돌이 통증에 좋다는 거였습니다. 존도 자신의 허리와 무릎을 가리키며 세임이라고 했습니다. 같다고요. 할아버지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했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날부터 네 사람은 온돌 바닥 위의 동료가 됐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만나 같은 자리에 누웠어요. 각자의 자리가 정해진 거죠. 존의 자리는 황토방 가운데 부분이었습니다. 가장 따뜻한 곳이었거든요. 할아버지들이 그 자리를 양보해 주신 거였어요. 어느 날 이 할아버지가 비닐봉지를 가져오셨습니다. 안에는 노란 찜질복이 들어있었어요. 할아버지들이 손짓으로 설명하셨죠. 우리 팀 색깔이라고, 존도 멤버니까 입으라고요. 존은 감격하셨습니다. 온돌 바닥 위에서 만난 친구들이 자신을 받아들여준 거였죠. 노란 찜질복을 입고 다시 온돌 바닥에 누웠습니다. 네 사람이 나란히 누워있는 모습이 평화로웠습니다. 모두 노란 옷을 입고 온돌의 따뜻함을 함께 느끼며 조용히 쉬고 있었죠.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소통은 완벽했습니다. 누군가 일어나면 다른 사람들도 일어났어요. 물을 마시러 가면 다 같이 갔죠. 그러고는 다시 온돌 바닥으로 돌아왔습니다. 김할아버지가 어느 날 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온돌 바닥을 손으로 쓸며 말씀하셨어요. 이게 한국의 보물이라고, 이 따뜻함이 우리를 살린다고요. 존은 이해했습니다. 할아버지들에게 온돌은 단순한 난방이 아니었어요. 삶의 일부였고 건강을 지켜주는 친구였죠. 존도 그렇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온돌 바닥은 이제 자신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어요. 하루라도 오지 않으면 허전할 것 같았죠. 네 사람은 온돌 바닥 위에서 우정을 나눴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온돌의 따뜻함이 모든 것을 연결해줬어요. 같은 온기를 느끼고 같은 편안함을 경험하며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3주째가 됐을 때 존과 할아버지들의 유대감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매일 만나 온돌 바닥에 함께 누워 시간을 보내며 언어 없이도 깊은 교감을 나눴죠. 온돌이 만든 우정이었습니다. 국경도 언어도 문화도 넘어선 순수한 연결이었어요. 한 달이 됐습니다. 존의 몸에는 분명한 변화가 나타났어요. 지팡이를 집에 두고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온돌이 허리와 무릎을 강화시켜준 덕분이었죠. 매일 서너 시간씩 온돌 바닥에 누워 몸을 데우면서 굳어있던 관절과 근육이 유연해졌어요. 계단도 훨씬 편하게 오르내리셨습니다. 무릎에 실리는 부담이 줄었거든요. 온돌의 지속적인 온기가 무릎 관절의 염증을 줄여준 거였죠. 약 복용량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진통제는 거의 먹지 않게 됐어요. 온돌이 통증을 관리해줬으니까요. 관절염약도 반으로 줄였습니다. 존은 온돌의 효과를 확실히 느꼈습니다. 라디에이터나 전기 난방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그런 건 공기만 데우지만 온돌은 몸 자체를 데웠죠. 특히 지속성이 달랐습니다. 라디에이터는 껐다 키는 순간 온도가 확 변하지만 온돌은 바닥 자체가 열을 머금고 있어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됐어요. 그 안정적인 따뜻함이 몸에 좋았던 거죠. 한 달째 되는 날, 원래 귀국 예정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존은 고민에 빠지셨어요. 온도를 떠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녁 식사 때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달만 더 있을 수 있겠냐고요. 몸이 좋아지고 있는데 지금 끊기 싫다고 하셨어요. 저와 데이비드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건강이 좋아지고 계시니 더 계시는 게 맞다고 했죠. 그날 밤 존은 영국의 캐롤에게 전화했습니다.
한 달 더 있고 싶다고, 온돌 덕분에 몸이 정말 좋아지고 있다고 설명하셨어요. 캐롤은 놀랐지만 이해했습니다. 화상통화로 봤을 때 남편의 모습이 확실히 달라 보였거든요. 한 달 더 있으라고, 하지만 무리하지는 말라고 당부했어요. 다음 날 존은 할아버지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 달 더 온돌과 함께 할 수 있다고요. 할아버지들이 박수치며 기뻐하셨어요. 연장된 한 달 동안 존은 온돌을 더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온돌의 열은 직접적이지 않고 간접적이라고요. 바닥의 돌과 흙을 통해 전달되면서 부드러워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장시간 있어도 부담스럽지 않다고요. 또한 온돌은 원적 외선을 방출한다고 했습니다. 이 원적 외선이 피부를 통해 몸속 깊이 침투해 혈액순환을 돕는다고요. 그게 통증 완화와 건강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어요. 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온돌 바닥에 누워있으면 몸속부터 따뜻해지는 느낌이 드는 거구나, 이해가 됐어요. 존은 온돌에 대해 노트에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도, 시간, 느낌, 몸의 변화 등을 꼼꼼하게 적었어요. 영국에 돌아가서 온돌을 설치할 때 참고하려고요. 황토방 온돌이 가장 좋다고 적었습니다. 온도는 약 45도 정도, 습도는 적당하고 바닥 재질은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했어요. 이 조합이 완벽하다고 느꼈죠. 매일 서너 시간씩 온돌 바닥에서 보내는 게 가장 좋다고도 기록했습니다. 처음 1시간은 등을 대고 누워 허리를 이완시키고 다음 1시간은 다리를 쭉 펴고 무릎을 이완시켰어요. 마지막 1시간은 자유롭게 자세를 바꾸며 전신을 이완시켰죠. 연장된 기간 동안 존의 몸은 계속 좋아졌습니다. 온돌이 꾸준히 몸을 치유해 준 거예요. 2달째가 됐을 때 존은 한국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몸이 좋아진 건지 확인하고 싶으셨거든요. 검진 항목은 혈압, 혈당, 염증 수치, 무릎 엑스레이였습니다. 2주 후 결과가 나왔어요. 진료실에서 의사가 2장의 기록을 비교하고 계셨습니다. 2달 전 영국 병원 기록과 오늘 결과였죠. 혈압이 145에서 130으로 떨어졌습니다. 공복 혈당도 118에서 105로 내려갔어요. 염증 수치는 정상 범위로 들어왔고 무릎 엑스레이상 염증이 줄어든 게 확인됐죠. 의사가 물었습니다. 특별히 무엇을 했느냐고요? 존이 대답했습니다. 매일 온돌 바닥에서 서너 시간씩 시간을 보냈다고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온돌의 온열 효과가 도움이 됐을 거라고요. 지속적인 온기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그게 전반적인 건강 개선으로 이어졌을 거라고 설명하셨어요. 특히 관절에 좋다고 덧붙이셨습니다. 온돌의 부드러운 열이 관절 주변 근육을 이완시키고 관절액 순환을 돕는다고요. 그래서 통증과 염증이 줄어든 거라고 했어요. 의사는 약을 조금 줄여볼 수 있겠다고 했습니다. 관절염약을 줄이고 진통제는 필요할 때만 먹으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고혈압약과 당뇨약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죠. 존은 만족스러웠습니다. 온돌의 효과가 수치로 증명된 거였으니까요. 병원을 나서며 존이 말씀하셨습니다. 온돌이 자신의 삶을 바꿨다고요. 20년 동안 통증에 시달렸는데 온돌이 그걸 치유해줬다고 하셨어요. 그날 저녁 영국 주치의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검진 결과를 첨부하고 온돌 경험을 상세히 설명하셨어요. 이틀 후 답장이 왔습니다. 놀랍다는 내용이었어요. 2달 만에 이런 개선을 보이다니 믿기 어렵지만 수치가 명확하니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셨죠. 존은 확신을 얻었습니다. 영국에 돌아가도 온돌을 계속 경험해야겠다고요. 집에 온돌을 설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영국의 바닥 난방 업체를 찾기 시작했어요. 한국식 온돌이 가능한지, 비용은 얼마인지 알아봤죠. 며칠 후 좋은 업체를 찾았습니다. 한국에서 온돌 기술을 배운 영국인이 운영하는 회사였어요. 상담을 예약하고 귀국하면 바로 공사를 시작하기로 했죠. 다음 날 황토방에서 존은 온돌 바닥에 손을 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따뜻함을 영국 집에도 만들어야겠다고요. 매일 밤 이 온기를 느끼며 잠들고 싶다고요. 할아버지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영국 집에 온돌을 설치할 거라고요.
할아버지들이 박수치며 기뻐하셨어요. 온돌이 세계로 퍼져나간다며 자랑스러워하셨죠. 김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온돌은 한국의 보물이라고, 이제 영국 사람들도 이 따뜻함을 알게 될 거라고요. 존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짐했습니다. 온돌의 좋음을 영국 사람들에게도 알리겠다고요. 이 따뜻한 바닥이 더 많은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어요. 2달 반이 지났을 때 캐롤이 한국에 왔습니다. 68세의 캐롤도 무릎이 안 좋았거든요. 존이 온돌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다음 날 오후 캐롤을 황토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캐롤이 조심스럽게 바닥에 손을 댔습니다. 따뜻했어요. 놀라운 표정이었죠. 바닥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니 신기하다고 했어요. 존이 설명했습니다. 온돌이라고 한국 전통 난방이라고요. 이 바닥 위에 누우면 몸 전체가 따뜻해진다고, 통증도 줄어든다고 말했어요. 캐롤이 천천히 바닥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엉덩이와 다리를 통해 온기가 전해졌거든요. 이제 누워보라고 했습니다. 캐롤이 조심스럽게 등을 바닥에 댔어요. 그 순간 캐롤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온돌 바닥의 온기가 등 전체를 감싸기 시작했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이었죠. 캐롤이 눈을 감았습니다. 5분, 10분이 지나자 캐롤의 표정이 점점 편안해졌어요. 긴장이 풀리고 호흡이 깊어졌죠. 온돌의 따뜻함에 몸을 맡긴 거예요. 30분이 지났습니다. 캐롤이 천천히 일어나 자신의 무릎을 만져봤어요.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10년 동안 아프던 무릎이 훨씬 편했습니다. 온돌의 온기가 무릎 깊숙이 스며들어 통증을 줄여준 거였어요. 캐롤이 말했습니다. 정말 놀랍다고, 바닥이 이런 효과를 낼 수 있다니 믿기 어렵다고요. 하지만 몸이 증명하고 있다고, 정말 편하다고 했어요. 그날부터 존과 캐롤은 매일 함께 온돌 바닥을 찾았습니다. 부부가 나란히 누워 온돌의 따뜻함을 함께 느꼈어요. 루틴이 만들어졌습니다. 오전 10시에 도착해 황토방 온돌 바닥에 누웠어요. 첫 1시간은 등을 대고 누워 허리를 이완시켰죠. 다음 1시간은 옆으로 누워 다리를 쉬게 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오후에 다시 1시간 더 온돌 바닥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고는 저녁 5시쯤 집으로 돌아왔죠. 매일 서너 시간씩 온돌과 함께하는 완벽한 루틴이었습니다. 캐롤도 할머니들과 친구가 됐습니다. 온돌 바닥에 나란히 누워 조용히 시간을 보내며 교감을 나눴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온돌의 따뜻함이 모든 것을 연결해줬죠. 일주일 후 캐롤도 노란 찜질복을 선물 받았습니다. 할머니들이 준비해 오신 거였어요. 이제 부부 모두 온돌 가족의 일원이 된 거죠. 8명이 나란히 온돌 바닥에 누워있는 모습이 평화로웠습니다. 모두 노란 옷을 입고 같은 따뜻함을 느끼며 조용히 쉬고 있었어요. 2주째 되는 날 캐롤이 말했습니다. 1달 더 있고 싶다고요. 무릎이 많이 좋아졌고 온돌의 효과를 더 경험하고 싶다고 했어요. 존도 동의했습니다. 함께 온돌을 더 경험하자고, 영국에 돌아가서도 이 따뜻함을 계속 누리자고 했죠. 부부는 매일 온돌 바닥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따뜻함을 느끼고 함께 치유받고 함께 건강해졌어요. 어느 날 캐롤이 존에게 말했습니다. 온돌을 만난 게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다고요. 몸도 좋아지고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얻었다고 했어요. 존도 동의했습니다. 온돌이 자신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꿨다고요. 3달이 흘렀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갈 시간이 왔어요. 인천공항에서 부부는 저희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온돌을 소개해줘서 고맙다고, 인생이 바뀌었다고 하셨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과도 온돌 바닥 위에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모두 나란히 누워 마지막 따뜻함을 함께 느꼈어요. 김할아버지가 존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영국에도 온돌을 만들라고, 그리고 꼭 다시 오라고요. 2주 후 존에게서 영상통화가 왔습니다. 영국집 침실에 온돌 공사가 시작됐다고 했어요. 화면 속에는 바닥을 뜯어내고 온돌 시스템을 설치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영국 업체 직원들이 한국 온돌 방식을 정확히 따라하고 있었어요. 존이 설명했습니다. 바닥 아래 온수 파이프를 설치하고 그 위에 돌과 시멘트를 깔아 열이 고르게 퍼지게 한다고요. 한국 황토방과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고 있다고 했어요. 3주 후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온돌이 완성됐다고요. 화면 속 영국 침실 바닥이 보였습니다. 부부가 온돌 바닥에 앉아 손을 대고 있었어요. 정말 따뜻하다며 한국에서 느낀 그 온기가 그대로라고 기뻐했죠. 존이 바닥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황토방에 그 느낌이 났다고, 정말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매일 밤 온돌 바닥에서 잠들 수 있게 됐다고 했어요. 침대는 치우고 온돌 바닥에 얇은 요를 깔고 잔다고요. 한국식으로 사는 거라며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영국 친구들이 온돌을 경험하러 온다고요. 친구 마거릿 씨 첫 방문자였습니다. 관절염이 있는 친구였죠. 온돌 바닥에 30분 누워있다가 일어나며 놀랐다고 해요. 무릎이 편해졌다며 시공업체 연락처를 달라고 했대요. 이웃집 4곳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다들 존의 집에 와서 온돌 바닥을 체험해봤어요. 바닥에 누워 따뜻함을 느껴보고는 감탄했죠. 모두 자기 집에도 설치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 달 후 지역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다고 합니다. 한국 온돌을 영국 집에 설치한 노부부 이야기를 취재하고 싶다고요. 방송에서 존과 캐롤은 온돌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이라고, 바닥이 따뜻해서 몸 전체가 치유된다고 설명했어요. 자신들의 건강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혈압과 혈당이 개선됐고 관절 통증이 줄었다고 증언했죠. 온돌 덕분이라고 모든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시공업체에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돌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6개월 후 존의 동네에는 15집이 온돌을 설치했습니다. 모두 존의 추천으로 시작한 거였어요. 이제 존의 동네에서 온돌은 화제였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온돌 경험을 나누고 어떤 온도가 좋은지, 얼마나 오래 누워있는지 이야기했어요. 존과 캐롤은 매일 밤 온돌 바닥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하고 바닥의 따뜻함을 즐겼어요. 영국의 추운 겨울도 온돌 덕분에 따뜻했죠. 영국 주치의도 놀라워했습니다. 정기검진 때마다 건강 상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온돌이 정말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했어요. 하지만 존과 캐롤은 한국의 황토방 온돌이 그리웠습니다. 집의 온돌도 좋지만 황토방의 그 특별한 온기가 그리웠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보고 싶었죠. 1년이 지난 어느 날 부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시 한국에 가자고요. 1년에 2번씩 한국을 방문해 온돌을 경험하기로 했죠.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목적지는 물론 찜질방 황토방 온돌이었어요. 지금 한국 황토방. 온돌 바닥 위에 8명이 나란히 누워 있습니다. 존과 캐롤이 다시 돌아왔어요. 약속대로 1년에 2번 온돌을 찾아오는 거죠. 노란 찜질복을 입은 8명. 온돌의 따뜻함을 함께 느끼며 조용히 쉬고 있습니다. 존이 바닥에 손을 얹으며 생각합니다. 70살의 온돌을 만났고 온돌이 새로운 삶을 선물했다고요. 저녁이 되어 마지막 인사를 나눕니다. 6개월 후에 다시 만나자고 약속해요. 존과 캐롤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영국과 한국을 오가며 온돌의 따뜻함을 나누며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온돌의 따뜻함은 국경을 넘고 문화를 넘어 모든 사람을 하나로 만듭니다. 이것이 온돌이 만든 기적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해드렸다면 참 좋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다음 감동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